안녕하세요. 세디 원장입니다. 네, 이제 3월 새학기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날씨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학부모 총회는 아니죠. 이제 저희 공개 수업도 다녀오고 저희 아이가 이제 새롭게 적응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좀 아파서 좀 빠지고 막 적응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시기에서부터 좀 지금 이제 좀 얼굴에 활력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친구든 뭐 유치든 초등이든 뭐 새학기 적응도 조금 완료한 것 같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에 스포트를 내주실 때인 것 같아가지고 또 어머님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자 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요즘 4세 고시, 7세 고시 때문에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대치동에서는 그렇게 다 하느냐, 아니면 그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시키시는 거냐, 아니면 그게 진짜 효과적이고 그게 나중에 커서까지 정말 뭐 작용을 하느냐라는 질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치동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 다양해요, 사실. 그렇게 시키시는 정말 뭐 그날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보다 더더욱이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와는 정말 별개로 아이 예체능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만을 신경 써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엄마 아빠의 일 때문에 신경을 못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노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의 표본 중에 이제 열심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레벨 테스트를 다니는 친구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프레임이라는 게 또 씌워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좀 많이 접하면서 확실히 좋은 점도 있고, 그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4세 고시, 7세 고시는 저희 아이도 겪은 이제 내용들이고, 이게 4세 고시라는 말이 씌워져서 그렇지, 사실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을 나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레벨이란 뭐냐? 일단은 학습 분위기예요. 아이가 이만큼을 잘하는 아이라는 게 지면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 그러니까 기관에서 보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분위기거든요. 어떤 준비된 것을 100이면 100, 50이면 50,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이거를 강약을 조절해서 넣어줄 것이냐 했을 때 단독 수업이 아닌 한은 이 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학습 그런 적응도가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당연히 좀 흡수력이 빠르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이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주로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한 것들이 이제 레벨 테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화된 그런 상황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아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도 대치 지역에 살지 않고, 대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치동 쪽으로 학원을 레벨 테스트를 봐서 라이드가 가능한 거리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 쉽게 말하면 좀 라이드가 부담스러운 거리부터 시작해서 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뭐 여건이나 아니면 열정은 되는데 그럼 방법이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학원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집에서도 충분히 아이의 학습적인 준비를 시켜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영어는 제가 이제 봤을 때 만 4세 이전에 만약에 영어와 이 한글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국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만 4세 이전에 시작한 친구들은 뭐 학습적인 것도 학습적인 거지만 언어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를 힘들지 않게 정말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영어로 질문한 거다, 한글로 질문한 거다 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알지 않을 정도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뒤로도 쭉 이제 탄력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4세 이전에 시키신 분들은 좀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후에 시키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는 외국어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국어는 모국어고, 그리고 영어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나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물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가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트는 높아져요. 그리고 반응도라던가 아니면 단어 선택에서 좀 유연해지는 거, 똑같은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15살에 외운 거랑 5살 때 한 거랑은 좀 이 적응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흡수하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똑같이 영어를 멈추었을 때 이게 만약에 20살에 되살아나는 기억력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연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입시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4세고시, 7세고시를 한 친구들은 과연 뭐 영어를 그럼 그만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뭐 계속해야 되니까 더 일이 많아지느냐, 더 지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입시를 위해서는 일단은 국어를 저는 좀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들어간 케이스나 아니면은 모국어가 아닌 케이스나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한국과 단절돼서 한국인과 단절돼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영어를 잘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만이 인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어를 넣어주시는 강도로 이제는 초등 정도 돼서는 국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가 늦었다, 유치 때 영어를 뭐 시작하지 못했다, 그런다면 이제 영어를 라이팅은 이제 시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나 아니면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말은 쉽게 되진 않죠. 근데 글은 내가 이제 내신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지 지면 내에서 내 생각을 계속 줄글로 풀 수 있는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4세 이전에 들어간 케이스나 아니면 만 4세 이후에 들어간 케이스나 계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가져가시되 국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영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중에서도 특히나 어휘. 오늘 저희 그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휘의 뜻을 잘 묻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북돋아주는 게 뭐야? 그럼 격려가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심상이 뭐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게 한자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어휘들을 계속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영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나 국어나 결국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제 제가 해석 능력,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의도를 파악하려면은 영어도 국어는 어휘가 밑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4세 이전에 시작한 친구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4세 이후에 시작한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그 어떤 피치까지 장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휘 공부, 국어 어휘와 영어 어휘를 계속 해주실 것을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로드맵을 갖고 이제 하는 경우는 쓰기에 이제는 조금 집중을 해주셔서 스피킹은 단기적으로 확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쓰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뭐 영어 유치원도 나오지 않았고 어차피 영어 유치원에서 한 레벨 테스트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등에서도 뭐 이제 우리 아이는 그냥 일반고 갈 거니까 그냥 영어를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수행평가에서도 이제 수행평가의 퍼센트가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영어로 계속 여기에서 어법상, 문맥상 아니면은 잘못된 거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영어로 두 문장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능력은 계속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서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 시기가 지나면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네. 공부 습관을 잡게 형식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4세고시, 뭐 3세고시도 있을 수도 있겠죠. 3세고시. 이게 뭐가 레벨 테스트나 아이가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는 결국 고시라는 이름이 자꾸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세고시, 10세고시.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게 고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험으로서 아이의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하시는 거는 결국은 그 과목을 위한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정말 공부를 하겠어 라고 마음 먹어도 그때는 내가 도끼라던가 꼼꼼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진력이라던가 아니면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에는 아이가 모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 때부터 휘발되는 공부라고 할지라도 계속 내가 어떤 체크를 하고 그 피어 그룹에 속해서 다시 과제를 해가고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아이를 보셔서 아이한테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일단은 체력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은 뭐 공부는 체력이라는 말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가 들어가는 시기 아니면 아이가 결심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이만큼의 총량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만큼 빠르게 소화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총량은 정해져 있고 이거를 늦은 만큼 나는 그럼 빠르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의지도 준비됐는데 만약에 이게 체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머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렸을 때는 많이 먹이고 많이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체력을 길러주시는 거는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할 의지가 들어갔을 때 엉덩이 힘은 이제 체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해소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체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라도 대근육과 소근육이 같이 발달이 되고 뭐 좌뇌와 우뇌도 같이 이제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한쪽이 발달되면 이제 한쪽으로 자극을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계속 앉아서 내가 이제 소근육적인 활동 계속 이제 좌뇌에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우뇌적으로도 써줘야 되고, 좀 대범한 활동, 뛰기라든지 계속 이제 힘차게 이제 뭔가 소리를 지르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면서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공부적인 거 말고 그런 요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잘하는 체육이라던가 내가 소질 있는 뭐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연산입니다. 연산은 이런 것 같아요. 과목은 정말 많고요. 이제 과학도 3학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예체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세계사, 한국사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근데 전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계사, 한국사는 변론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4세고시, 7세고시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하려고 보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영어는 우리 아이가 계통에 종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외고를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공부가 영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부에 대한 내가 자존감을 좀 세우고 다른 과목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이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어 공부에 만약에 시기를 좀 놓쳤다 한다면은 결국 그 다음 이제 수학 스테이지로 가거든요. 그럼 수학은 이제 난 영어는 일단 놓쳤으니까 수학으로 가야지 한다고 또 수학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또 수학도 아니지. 그럼 또 학과목을 가고 국어를 가고 사회를 가고 점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산입니다. 영어가 조금 안 되거나 시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요, 아니면은 뭐 국어나 사고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연산에서 수학의 이런 처리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수를 다루는 게 좀 회전이 빠르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의 감각이 생기다 보면은 아이가 전 과목에 좀 자신감이 생기고요. 하다못해 연산이 좀 빠르면 영어 에세이 쓸 때도 내가 뭔가를 떠올라서 그거를 빠르게 이제 글로 풀어주는 데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이가 나 수학 잘해 라고 말하는 친구 중에 근데 나 뭐는 못해 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조금 힘들어도 수학을 좀 잘하다 보면 이게 같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리프트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기초인 이 처리 속도와 관계되고 이 문제 디코딩과 관련된 연산을 꾸준히 좀 쉬지 말고 고민이 되시는 상황일 때는 연산은 무조건 신경을 써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어의 경우에는 글쓰기,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 스피킹은 왜냐하면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에서의 어휘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 쉬운 책 읽기가 있습니다. 책은요, 뭐 정말 외로 이제 사교육비 들지 않고 도서관 충분히 다니면서 이제 책 뭐 거의 10권 가까이 한 번에 빌려서 아이랑 너무 얘기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너무 이제 놀잇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효과도 만점이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의 부담도 적은 그런 활동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4세고시, 7세고시의 모든 이런 학원들의 그런 커리큘럼을 맨 밑에 집약적으로 막 들어가서 파다 보면은 독서와 체력과 연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원비 절약하려면 요 세 가지 확실히 해주셔라. 그러면 4세고시, 7세고시, 뭐 9세, 10세 쭉 가는 그런 데에서 어머님들이 뭐 아이의 부담도 덜어주시고, 뭐 그게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엄마와 시간도 더 많이 보내면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 안 된다고 하면요, 어떡하겠어요. 자세부터 보내야죠. 네, 뭐 그 말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제 아이 고생시키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좀 최대한 돈 아꼈다가 이제 아이 진짜 돈 많이 들 때 쓰려면은 이거를 이제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대치동에 그런 4세, 7세 친구들이 하는 효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새학기가 지나면서 어김없이 왜 우리도 1월이 되면 결심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해야지, 뭐 남성분들 금연해야지, 뭐 올해는 책 몇 권씩 읽어야지.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 또 2월에는 이제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기가 또 의지를 갖고 하고 또 어떤 큰 목표를 바라보는 친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4세고시, 7세고시가 아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자꾸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어머님들께서 또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의 시선도 보내주시는데요. 사실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열정을나 의지를 딱 갖기 위한 그런 시기가 좀 사람마다 달리 온다면은 그때까지 공부를 아니면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력, 이제 이 근육은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되는 것들을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서 해주시고요. 결국 대치동의 이 많은 이제 어머님들도 그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라이딩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숙제하고 그렇게 아이와 이제 다 잡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아이와 충실히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 세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